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주총회는 국장감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의 테마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테마는 바로 내마녀의 날을 에도 상승을 했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가 겹치는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일단은 변동폭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마녀의 날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대국민 담화가 또 이뤄지는 시간부터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좀 잘 넘겼다, 고비를 넘겼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을 투자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목소리 국장감사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해 보시죠. 네, 대통령 담화 효과 확실했다. 외국인은 매도하고 환율은 뛰고라고 걱정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담화 이후에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앞으로 이 불확실성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금리 인하할 거라고 2만 선을 넘어갔는데 우린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남겨주셨어요. 이 CPI가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에 발표가 난 이후 우리 증시에도 수혜가 이어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이 엉망이니까 은행에 돈이 쌓이지 내년이 걱정이다 이제라고 증시에 대한 우려감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빚내서 투자하는 B2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신용 잔고가 상반기에는 20조였는데 이게 15조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업은 어쩌냐,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판인데 지금 밸류업에 대한 전망 조금 불투명하긴 한데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금융지주를 살펴보면 우리가 발표했던 밸류업 계획 차질 없이 잘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잠시 뒤에 이 부분도 나눠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오늘 잘 올라줬다 내용 있고 또 트럼프 다음은 머스크다. 이 GLP-1 보험 적용되면 한 해가 든든할 텐데라는 비만 치료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뭐 하루하루 증시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후 마감 때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이번 주말에도 역시나 탄핵소추안 표결이라는 아주 큰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송률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간략히 한번 들어보죠. 송률 매니저님. 아침까지만 해도 기대가 높았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고 CPI가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 나름 선방을 하겠다 그렇게 대부분 기대를 하셨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았는데 장중에 좀 판타지했었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상황인 만큼 12월 3일 이후로는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외국인이 좀 많이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도 빠르게 지금 이제 회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상 비중 확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약간 과대납포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관심 안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조금 이제 안 좋은 패턴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약간 호가가 많이 없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고 호가가 좀 띄엄띄엄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500만 원만 누가 걷어도 호가가 2, 3%씩 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토요일에도 지금 이제 빅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내일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리스크 중점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분석이었고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좀 수급 상황도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이고 외국인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돌아온다면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뭐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세에 못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우리가 지금 주가 좀 우하향 흐름이 보일 때 외국인들이 보였던 매도 강도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중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크게 매도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물론 이 발언 이후에 사실 매도세가 잠깐 강화됐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좀 더 늘어났다가 다시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줄어드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 있고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정확히 예측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점점 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주가에 주는 영향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살만한 종목들은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테마주에 지금 너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테마주는 아시다시피 아마 초심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워낙 위험하다는 거. 급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단기간 내에도 큰 손실로 갈 수가 있는 게 테마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우리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뭐 조선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섹터들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가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까지 잡지 못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해야겠지만 예. 일단은 지금 천천히 이제 기존 주도주를 살 만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종목을 선별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송률 매니저님께서는 좀 수급이 그래도 들어가는 쪽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정치 테마주예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쪽을 뭐 투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좀 눈여겨보는 쪽이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치 테마주 쪽으로 아무리 지금 최근엔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저 하면은 또 이제 누워있는 종목들만 보거든요. 정치 테마주들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방송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는 게 방산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2월이 어떤 달이냐면은 내년에 방산 예산이 나오는 달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했을 때 30% 이상 증가를 시킬 거다 발표를 했고요. 지금 옆집만 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 방산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은 다 같이 이렇게 지출 금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유럽연합도 한번 보셔야 돼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결속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8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방산에는 못 썼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럽연합의 결속기금 580조 원도 방산 산업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방산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산주도 최근에 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예상치에 부합한 CPI가 나오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또 M7이 오르는 그 모습들이 사실 그동안 우리 증시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최근에는 많았는데 오늘 뭐 그것 때문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술주 반도체주가 좀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요. 반도체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단기는 역시나 HBM 관련된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라고 네.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저는 지금 모든 종목들을 좀 볼만하다. 물론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은 안 되겠지만 실적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지금 먼저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좀 안 좋은 시장을 겪어 올 때도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요 관련된 반대로 되는 레거시 반도체 쪽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업황이 좋지 않죠. 디램 가격은 사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도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은 평가 기관에서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것들은 업계에서는 이 레거시 반도체, 특히나 디램 같은 경우는 내년 초까지는 조금 흐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서버라든지 PC 쪽에서의 수요가 내년 초를 지나면서부터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HBM 관련된 이 블랙웰이라든지 HBM3E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출시가 될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제2의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 내로는 SK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HBM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중장기 베팅이라면 사실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네. 오늘 3.5% 오르긴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정치적 이슈 때문에 살짝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서 그렇지 네. 연내에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희가 기존에 항상 얘기를 나누던 이슈 아니었습니까? 네.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사실 SK 하이닉스에 진 거는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로 이제 다시 한번 점유율을 높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게 지금 그러니까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경쟁 구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리고 엔비디아가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빅테크 기업들의 뭐 어떤 이 계획들을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이 AI 센터 같은 것들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일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우리는 GPU가 필요로 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겠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빅테크 기업들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HBM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HBM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쪽에 어떤 물량도 필요하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만으로 충당하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결국 이제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많이 악재들을 선반영해서 나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중후반에는 좀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길게 봤을 때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송길 매니저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소폭 내려와 있다 보니까 다시 담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뭐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오후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 일부도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투자해야 한다면 송길 매니저는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래도 테슬라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워낙에 투심이 안 좋고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과대낙폭으로 인해서 반발성 매수세는 포착이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인데 사실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고 최순희 형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니피센트 7 특히 5개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관련 속보도 많이 나왔는데 미국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 내용도 나왔고 테슬라 내용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당선이 취임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관련주들 흐름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반도체가 주도 섹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HB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퀄 테스트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려면은 HBM3가 아니라 HBM4를 공략을 해야 돼요. HBM3랑 4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숫자에서 한 단계 약간 레벨업한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HBM4를 먼저 선점을 하냐 못하냐 이게 조금 주요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HBM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나뉘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반대로 HBM 관련주죠. 장비주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상승폭은 좋았습니다. 물론 종가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HBM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한동안 지금 계속 눌리다 보니까 과대낙폭으로 인한 반발성 매수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포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가 수혜를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이 없습니다. 제한적이고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머스크가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꽤 많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뭐 투자 유효합니까? 저는 일단은 단기 투자 관점은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미 뭐 펩트론 같은 대표 종목들은 이미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접근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반대로 이제 펩트론과 같이 또 이제 이 위고비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이
투약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볼만한데 왜냐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벤티지 랩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면 인벤티지 랩이 조금 더 부담은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꽤 많거든요. 그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비만 치료제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사실 정말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피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펩트로이라든지 아니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유통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지 다른 종목들은 주가의 급등, 이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손실이 빠르게 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 섹터 구분 없이 탑픽 종목을 한 종목씩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왔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 게임과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넥슨 게임즈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뭐 어떤 관점인가요? 일단 뭐 신작 기대감이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넥슨 게임즈라고 하면은 퍼스트 디센던트가 있는데 일단은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 있습니다. 퍼스트 버스커라고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던전 앤 파이터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인데요. 이게 내년부터 중국 시장에 유통을 할 것이라고 중국 관련 기업하고 유통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제 퍼스트 버스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약 인기 게임의 2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대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했지만 중국 가서도 굉장히 흥행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퍼스트 디센던트 퍼디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게 7월에 오픈을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동시 접속자가 2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이제 퍼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해외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서도 70%가 북미와 유럽입니다. 지금 이제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스팀 매출 상위 5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을 더해줄 수 있겠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패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3년 연속 실적 고성장 중이다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5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 넥슨 게임즈를 공략하고요. 박철수 매니저는 APR이네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나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대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찍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지난달이라든지 2개월 전이라든지 이 당시에 있었던 수출 지표라든지 아니면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숫자들이 확인이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힘들고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적, 숫자. 네, 실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심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종목군으로 신뢰도 있는 수급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그 입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PR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인데 이 회사는 미용 의료기기와 더불어서 화장품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연 6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일 생산 능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맞춤형 제품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량률 개선이라든지 비용 절감 이런 거에서 또 압도적인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긴 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품 사업까지 더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로스셀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가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매출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B2C와 그다음에 D2C, 온라인으로 직접 파는 D2C까지 해서 투 트랙으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APR을 가장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동안 옆쪽에 화면에 뭐 3개월, 6개월치 주가 추이가 나갔는데
액면 분할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마이너스 80% 찍혀갖고 이게 뭔 일인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5대1 액면 분할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의 5만 원이 기존의 25만 원이었다 이렇게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넥슨 게임즈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 아니죠. 보합 게임즈입니다. 왜 코스닥만큼도 오르지 못하니?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오후에 음전하면서 아쉽게 하락 마감했고요. 외부 활동 위축되면 게임주는 호재다. 지난 탄핵 때도 게임주는 올랐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탄핵 당시 흐름이 좋았으니 이번에도 수혜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남아있네요. 다른 의견도 들어보시죠. 리포트, 앱 수수료 인하는 순수 개발사에도 큰 호재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수수료 인하가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도에 230억가량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준석이 메이플이나 던파하냐? 여기서 대선 후보가 왜 나오냐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이전에 자회사 이노티브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적이 있다고 하죠. 관련해서 수혜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남아있네요. 그럼 자세한 의견 한 가지 체크해보시죠. NXC 매각주관사 선정, IBK투자증권이네요. 해마다 매각 이슈면 피뢰침 쏴줬는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급등세 연출할 수 있을지 잠시 뒤 차트에 대한 분석 만나보시고요. 다음 종목 토론방 APR 입장해 보겠습니다.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연기금이 꾸준히 사주는데 좀 더 가겠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액면 분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10월 31일 액면 분할 시기부터 꾸준히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널디는 이제 서서히 사업 접나, 실적이 영 별로네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매출도 줄긴 했지만 영업 손실은 290%대 폭증하고 있다라는 흐름 들려왔네요.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코스피 200 편입된 거 13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들 꽉 잡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일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고요. 액분도 했어, 실적 잘 나와, 환율 높아, 금리도 낮아져. 근데 왜 이래?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쏟아지는 호재 속에 상승폭이 아쉬워요 라는 의견까지 남아있네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한 가지 들어보시죠. 중국은 포기하기 힘든 시장이다. 시장 규모도 있고 경기 부양책도 있고 앞으로 뷰티 디바이스 출시하고 있으니 내년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고환율에 더해서 겹수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 주요한 내용과 답변과 함께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85만 주에 대한 이 NXC 지분에 대한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워낙 커요. 4조가 넘기 때문에 워낙 커서 이걸 누가 사냐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가치를 조금 뭐 디스카운트 한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각사 주관사 선정했고, 이 피뢰침 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앵커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비싸서 누가 사냐. 이게 팩트입니다. 4조 원대 기업을 누가 사는지도 약간 범위가 적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4조 넘는 지분을 확보를 하더라도 경영권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지금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 NXC 지분 매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피뢰침 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연속성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그 정도로 메리트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대가 없습니다. 일단은 매각 자체는 호재인데 이게 실제로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피뢰침으로 많이 연출이 되곤 하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상 주주들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실적에 좀 포커스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3% 기록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중국 시장 출시 모멘텀도 있고 지금 주요 게임작 계속해서 매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중심으로 포커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오늘 종가가 이제 13,400원입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다들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13,400원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39,950원을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확실히 안 누워 있으면 차트를 안 봅니다. 지금 확실히 누워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단기적 매물대라고 하면 한 16,000원대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6,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은 앞전에도 지금 강력하게 지지받았던 12,400원, 500원대 보이는데 지금 종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더 손절가는 러프하게 잡아서 10,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0,000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APR 뭐 정말 주주들도 기대가 많지만 호재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 안 나온 내용 중에서도 뭐 또 CES 2025 참가한다. 이거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APR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내년 초에 있을 CES에도 이제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대규모 소비 이벤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이슈로 인해서 CES에서도 기대가 되게 많이 되는 거죠. 이미 많이 팔리면서 노출도 많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중국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그동안 계속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글로벌 비중국 국가에서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쌓고 있는 게 APL이었고 이제 만약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 쓰고 소비가 진작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무비자라든지 서로 지금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만약에 매출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중국 시장도 기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중국 본토에 본토와 더불어서 홍콩, 대만까지도 진출을 해놓고 이미 중국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보너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액면 분할 직후에 주가가 장중에 뭐 4만 원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우려가 좀 있었는데 금방 회복했어요. 오늘 종가가 이제 55,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럼 어디까지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난 고점력을 봅니다. 6월, 7월까지 한번 볼 텐데 워낙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고 내년 실적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고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을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역시나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일단은 최소한 매수를 10% 한다라고 한다면 5% 또는 3%씩 나눠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고 중국 만약에 추가적인 이슈 나온다면 추가적인 레벨업 그런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전고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